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부를 조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제가 영상 반도체 왜 사야 하는가 라는 영상 보시면 그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주소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반도체 공부를, 산업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난 그 다음 편이라고 뭐 후속 2편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정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그 차후에 이제 어떤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이 기업은 뭐 테스트 공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착 그 공정에서 어떤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등등 요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제가 좀 재밌게 놀듯이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좀 같이 잘 봐주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예고를 한 상태,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좀 그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뭐 BMW나 BMW나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생산 자체도 좀 중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시점에서는 반도체 공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2021년 연말에 좀 소주 대신 샴페인 드시려면 지금 타이밍에 반도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에 산업 공부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제 하나둘씩 공부를 할 거니까요. 요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겠죠. 그쵸?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볼게요. 제가 공부한 지는 좀 됐지만 최대한 좀 잘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회로가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휴대전화 그리고 TV, 노트북, 자동차,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나 뭐 도어락, 집에 있는 도어락이나 시계, CCTV 이런 거 뜯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첫 번째가 웨이퍼죠. 웨이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반도체 공부하셨던 분들은.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좀 머릿속으로 확 와닿진 않으셨을 텐데요. 자, 볼게요. 웨이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 반도체의 그냥 그 기본이 되는 거, 샌드위치로 따지면 빵이에요, 빵.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웨이퍼. 자, 이거 뭘로 만들어지느냐? 실리콘이에요. 주 재료는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이 되죠. 그래서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수급이 좀 용이하고 그리고 고온에도 강하고 습도에도 좀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그 최첨단 단지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라고 있잖아요. 그 실리콘밸리가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실리콘 그 이렇게 덩어리들을요 원통에 넣고 고열에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이런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반도체 자체가 과정이 원래 수백 가지거든요. 근데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냥 공정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하고 가니까 그 점 그 염두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마와 세정을 반복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원통에다가 원통을 특수 절단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곳이라고 하죠. 중요하진 않은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용어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웨이퍼잖아요. 그 샌드위치의 빵이죠.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이제 쌓아가는 겁니다. 이 공정들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웨이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웨이퍼 제조가 끝났죠. 근데 이 웨이퍼 자체는 부도체란 말이에요. 부도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공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다가 자 산화액을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막을 생성시키는 공정, 산화 공정이죠. 그죠? 그래서 산화액을 도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뭐 불순물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좀 방지해주는 보호막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포토 공정 볼게요. 이렇게 포토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포토 마스크 위에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회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보통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이 회로를 구멍을 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판 자체를. 그런 다음에 이 웨이퍼 위에다가 렌즈를 대고, 이 렌즈를 대고 포토 마스크를, 설계를 끝낸 포토 마스크를 댄 다음에 빛을 쏴주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 웨이퍼 위에 설계 도면을 그린다, 완성한다, 밑그림을 그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도포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감광액을 뿌립니다. 이렇게 감광액. 관광객은 보통 포토레지스터를 쓰는데, 포토레지스터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쁜 놈들. 그죠?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 위에다가 빛을 쏴가지고요, 이 관광액에 그 이 구멍난 요 부분만큼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로가 완성이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로를 완성시키는 이 공정까지를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회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식각 공정.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죠? PSK나 테스 이런 기업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식각 공정은 뭐냐면, 자, 요 회로가 완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산화막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각이잖아요. 깎아낸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요 부분들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불필요해진 요 감광액 부분만큼까지 지원해 주는 거. 요렇게 없애주는 거. 아, 깔끔하네요. 그죠? 요 공정까지를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도. 자, 그림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웨이퍼와 산화액만 남아있는 이 상태로 설계 도면이 완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증착 이온 공정이 들어갑니다. 이온이라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웨이퍼에다가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거는 그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전기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 임플란트를 이렇게 돼가지고요, 요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온을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그래서 전기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증착 공정이라는 거는 방막을 이 위에다가 얇게 살포시가 아니지만 살포시 이렇게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막이라는 게 뭐냐면, 회로 간에 좀 구분을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로 간에 그 누설이 되지 않도록 그 구분을 해주고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얇고 균일하게 하는 게 좀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도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품질이 좀 좌지우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력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착 이온 그 공정이 마친 반도체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속 배선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외부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기 신호를 이제 외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이 공정을 마친 반도체 위에다가 알루미늄 선을 이렇게 회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회로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나 그 티타늄이나 텅스텐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데, 알루미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까지를 반도체가 완성되는 요 금속 배선 공정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반도체 공정은 그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EDS 좀 제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표현해 놓긴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테스트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ET 테스트, WBI 테스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핫앤 콜드 있고, 그리고 나서 리페어 파이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잉크 있죠. 잉킹 작업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한 5가지 정도의 과정이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ET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각 회로가 전압을 잘 받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지를 체크해 주는 걸 ET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WBI 같은 경우는 웨이퍼에다가 열을 가열해가지고 약한 부분을 잡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핫앤콜드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에서 전류가 잘 흐르고 그 안정적으로 그 전압을 받아내는지를 이제 보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리페어나 파이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분량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주고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양품 불량품을 다 확인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잉킹 같은 경우는 특수 잉크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리페어 됐고 어떤 부분이 양품이고 어떤 부분이 불량품인지를 이런 식으로 특수 잉크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공정에 테스트 공정이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줘서 그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지해주는 마지막 테스트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면 이제 반도체의 기본적으로 웨이퍼 공정이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최종 단계인 테스트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패키징을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패키징을 들어가는 겁니다. 후공정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전공정, 후공정.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전공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나누죠. 많이 들어보셨지만 무슨 용어인지는 잘 모르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완성된 모양을 제가 그려드릴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막 회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단면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완성품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저를 가지고 쏴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이라 하거든요. 다이를 하나하나 잘라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리드 프레임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B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본딩 작업을 하는 걸 패키징 작업이라고 합니다. 패키징 공정이라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와이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 했는데 지금은 안 쓰죠. 지금은 와이어 대신에 그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다이를 이렇게 올려서 리드 프레임이나 PCB 위에 올린 다음에 이 범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범프 위에 올려가지고 본딩을 하는 요 과정, 요게 이제 플립칩이라 하는데 플립칩을 요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작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이어를 쓰지 않고 플립칩을 많이 사용한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기본적인 패키징 단계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테스트 과정을, 후공정 과정을 거치면 그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표기를 하겠죠.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딱 표기를 하면 반도체 공정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장비에 테스트 소켓을 잡아가지고 검사 장비에 넣고서 돌려서 다양한 조건에서 전압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전기적 특성에 대한 기능적인 테스트를 하는 게 이 마지막 테스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뭐 따로 더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고, 그래서 차후에 제가 어떤 기업을 설명을 드릴 때 아이고 다리 아프다. 이 기업은 테스트 공정에서 어떤 부품을 그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혹은 뭐 식각 장비에 어떤 뭐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뭐 등등등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서 요 과정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빨리 죄송합니다.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알고 기업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해당
그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 혹시나 만약에 이 기업은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기업에 제가 좀 크게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기업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기업 분석과 그리고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기업들이 분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속해 있는 파생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개념도 말씀드렸잖아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주는 기업, 그런 기업을 팹리스라고 하는데, 뭐 퀄컴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삼성이 이제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죠, 비메모리 쪽에서. 그리고 뭐 중국의 SMIC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DBH텍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 분류가 있다. 종합기업, 그리고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만약에 웨이퍼로 본다 그러면 KC텍이나 뭐 OCI나 뭐 TCK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공정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산업군에 걸쳐서 이렇게 발이 여러 산업군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대충 말씀드리면은 산하공정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가 좀 유명하죠. 그리고 포토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F, 그리고 SNS텍, 그리고 동진 세미캠, 뭐 장비나 뭐 소재 그 양쪽 방향에 걸쳐서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리고 식각 같은 경우는 PSK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테스,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STI, 제우스 이런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증착 같은 경우는 원익 IPS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션브릿지나 유진테크, 그다음에 테스, 그리고 이온 같은 경우는 원익 QNC가 되겠죠. 그리고 금속 배선 같은 경우도 원익 IPS, 그 CVD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EDS 같은 경우도 유니테스트나 뭐 JT, 그리고 YIK, TSA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겠고, 패키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관심을 많이 보였었죠. 그 PCB 업체 가운데서 심텍,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나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해성 DS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테스트 같은 경우 요즘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테크윙이나 뭐 소켓 ISC, 그리고 TSE,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엑시콘, 그리고 테스나나 뭐 네페스나 LB세미컴 이런 종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기업들 가운데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한 기업 한 기업 공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를 시작으로 반도체가 끝나고 기업 공부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배터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좀 공부를,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좀 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산업, 이건 아직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도 보고 있고 여러 산업 그들을 이제 막 보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산업에 대한 그 기업 산업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 그때 알려드렸죠. 거시경제,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처음에는 매매 요령,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였죠? 시장 읽기. 이렇게 있잖아요.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종목 공부하는 방식이고요. 그죠? 그래서 매매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로 한마디로 그냥 끝낼 수 있겠죠. 분할 매매. 요거는 정말 지겹도록 했고 영상도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글과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산업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까지 끝나면 시장 분석, 이거는 거시 경제 분석하는 것 방식, 그리고 플러스 선물이라 했죠. 그래서 요 단계로 갈 건데요. 그 단계에서 분할 매매를 끝낸 그 다음 거시 경제는 패스하고 산업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분 내로 제가 끊는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시작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